검찰이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재 교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체전 사격 경기가 임실군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사격 영웅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해 대결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축제가 전북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정호 상류에 위치한 정읍의 지방정원에서는 구절초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를 위해 허가된 활성 처리제가 아닌 무기염산 사용 유통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검찰이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10일 이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말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전국체전 사격 경기가 임실군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사격 영웅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해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사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입니다. 전국체전 사격 러닝 타깃 부분 우승을 목표로 표적을 겨누고 있는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정유진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따려고 가긴 했는데 북한하고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쏜 발들이 좋은 결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1등의 목표로 다 생각을 하고 다 경기를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선수와 함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10m 러닝 타깃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하광철 선수와 곽용빈 선수. 세 선수 모두 전국체전에 참여해 국내 선수 간 경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사격 영웅들은 전국체전 이후에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사격 선수권대회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합이라고 생각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는 더 기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전과 달리 개인 성적에서는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던 선수들은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의 표적은 이번 전국체전 우승을 넘어 오는 10월 창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배드민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오늘 13일부터 전라남도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 일부 종목이 사전 경기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배드민턴 대학부 혼합복식에 출전한 김하빈, 김윤주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자 일반부 복식 경기에선 전북은행이 은메달을, 고등부 경기에선 군산공고와 전주 성심여고팀이 각각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북은 이번 전국체전 48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1,700여 명이 출전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함께 깊어져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외출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옥정호 상류에 위치한 정읍의 지방정원에서는 새하얀 구절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출영천을 가로지른 거대한 출렁다리를 지나자 전북 제1호 지방정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나지막한 산기슭이 마치 눈이라도 내린 듯 새하얗습니다. 산들산들 가을바람에 꽃잎이 춤을 추고 은은한 꽃향기가 퍼지면서 벌과 나비까지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소나무하고 구절초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보니까 날씨도 좋고. 멀리서 왔거든요. 4시간 달려서. 인터넷만 계속 보다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구절초는 가을꽃 가운데 여왕으로 불립니다. 국화의 일종인데 신선보다 깨끗하다고 해 선모초라고도 부릅니다. 2000여 그루의 소나무 아래 활짝 핀 구절초는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관광객들은 눈으로 다 담기 어려운 꽃길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처음 왔어요. 진짜 구절초 축제 오고 싶었는데 언니들하고 처음 왔어요. 근데 너무 이쁘네요. 구절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을 반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구장 50개가 넘는 면적의 지방 정원엔 코스모스와 바늘꽃 등 수십 종의 야생화도 펴 대형 꽃밭을 이뤘습니다. 들꽃 정원을 힘들이지 않고 둘러볼 수 있는 열차나 꽃물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집와이어도 갖춰 관광객에게 인기입니다. 이곳에서는 꽃축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즐길 거리와 먹거리로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다. 구절초 조격과 반려화분 만들기와 같은 체험과 쌍화차, 지왕 등 지역 농특산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절초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오셔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50만 명 이상이 찾는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청명한 하늘과 함께 깊어져가는 가을의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형석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김제와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응급의료 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북도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정읍을 지역구로 둔 여명선 도의원도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11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준 지역화폐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 찍고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가 지방비라도 투입해 지역화폐 예산을 2021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를 위해 허가된 활성 처리제가 아닌 무기염산을 사용 유통하는 것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전담반을 꾸려 김 양식장과 인근 주거지와 창고 등을 대상으로 무기산 보관이나 사용, 판매와 같은 행위를 내년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무기산, 즉 염산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석 명절 대목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전북 도내 도소매 업체와 식자재 마트 등 1,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업체 26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16곳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곳이었습니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 17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에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귀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딜라이브 이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귀농 귀촌의 인구는 각각 12,600여 명과 42만 1,1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2.5%와 15%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와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귀농 귀촌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해 인구수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귀농 귀촌 인구가 연달아 증가했다가 지난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는데 귀농 귀촌 인구의 감소 배경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귀농과 관련해선 소득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촌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역시나 소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은 소득 다음으로 농사가, 귀촌은 지역 인프라 부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5년 전인데 아직도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농사 단계별로 지원책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급 병원은 여기서 한 5km, 10km? 그 의원급들은 주말에는 일단 다 쉬니까 문을 여는 데 같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휴일이 가장 이제 힘들어요. 아플 때. 정책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도움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람을 유치하자는 구호는 많이 외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행정구역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 해를 나면 1억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집을 뭐 한 채를 준다든가 이런 아주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우선적으로 농지나 살 집을 알아봐서 준다든가. 농림축산부는 지난 7월에서야 귀농 귀촌 정보를 한데 모은 그린대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또 농지 정보가 있는 사이트, 뭐 매물 정보는 또 매물 정보, 일자리는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사이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귀농 귀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는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귀농 귀촌의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 귀촌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새만금 예산과 SOC 사업 정상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던 정치권의 포부와는 다르게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현안이 들러리 신세조차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이 기대됐으나 결국 공수표에 그쳤다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국감은 전북 정치권만에 따라서 정부의 새만금 예산 복구와 사업 재개를 외롭게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과는 사뭇 온도가 다른 국감이 진행된 겁니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거의 모든 현안을 잠식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갑작스러운 새만금 SOC 사업 중단의 빌미가 된 새만금 종합계획 재검토나 마스터 플랜과는 별도로 SOC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실종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가을꽃 전시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복합토피아관 잔디광장과 원형광장에 국화와 조형물을 조성했습니다. 복합토피아관 내부에서는 도자기 화분 꽃심기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오는 31일까지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에 오셔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고 일상 속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